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프리미어하고 오토파노하고 누쿠의 카라 스튜디오, 카라 VR 스튜디오 요 세 개의 특징적 점들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프리미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가 최근에 2017년 업그레이드 되면서 VR에 대한 기본 편집하고 아주 뭐 작은 기능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보냐면요. 프리미어를 일단 한번 열어주세요. 설치가 되어져 있으시고, 아이고, 작아졌다. 커져라. 자, 열어주시고요. VR 영상을 제가 하나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자, 미리 준비해 놓은, 자, VR 영상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일반 모노스코피 파일이고요. 하나는 스테레오 파일이에요. 자, 영상이 또 시퀀스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오토파노 설치하면요. VR 영상이 이렇게 고프로 볼에 연동이 돼서 보이는 거를 제거하고 왔어야 되는데, 자, 뉴 시퀀스 프롬 클립 해가지고, 자,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프리미어를 제일 처음에 열으시면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VR 마크가 없을 거예요. 여기 이게 토글 VR 비디오 디스플레이거든요. 이 마크가 없을 건데 여기 아이콘 이렇게 버튼 에디터를 통해서 요거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리셋 레이아웃 하면은 올려오는데 얘를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VR 마크를 이렇게 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VR 영상을 이렇게 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그냥 플레이 하시면 EQ 렉탱귤러 플레이가 돼요. 자, 이렇게 EQ 렉탱귤러 플레이가 되는데 자, VR 딱 키면은 VR로 플레이 됩니다. VR로 플레이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돌리면서 실시간으로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편집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은 리셋 돼가지고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상단에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FOV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시퀀스 세팅을 통하면은 가장 하단에 보시면요. VR 프리퍼티스라고 나오고 프로젝션이 지금 이 이미지 자체가 EQ 렉탱귤러 이미지죠. 그 레이아웃 모노 스테레오스코픽 같은 경우도 사이드 바이 사이드인지 아니면 위에 탑앤 버튼으로 되어져 있는 오버 언더인지 선택해서 그 절반으로 해서 그게 보이게 할 수 있고요. 가로 세로는 360에 180도 이렇게 설정이 된 상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자, VR 영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슬라이드 바로. 그리고 메뉴 통해서 얘네들도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풀스크린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있어요. 네. 자, 프리미어가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과거에 프리미어는 없었는데 최근에 프리미어는 기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창에 가시면요. 이펙트 그런 다음에 여기 이펙트 어딨나? 이펙트 찾은 다음에 여기에 VR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고프로 V의 호라이즌 리프레임은 얘는 뭐냐면요. 오토파노를 설치하면 오토파노에서 지원하는 프리미어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설치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VR 리프로젝션이라는 플러그인을 지원해요. 얘는 뭐냐면은 카라로 따지면은 카라 스피어리커 트랜스포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패닝 하는데 이거 잠깐 얘를 다시 VR 모드로 끌게요. EQ 렉탱글러 이미지가 나오죠? 그래서 펜 하면은 가로축으로 야 동작하는 거고요. 야 피치 틸팅 얘는 Y축 로테이트 그리고 롤 자, 야 피치 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할 수 있게 돼서 모노, 스테레오스코픽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요, 언제 이렇게 VR 영상에서 언제 사용을 하면 좋으냐면, 오토파노에서 스티칭을 해서 프리미어에서 마무리하거나 마스터링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리고 컬러 코렉션, 이 VR 리프로젝션 기능이 들어오면서부터 VR 컬러 커렉션에 굉장히 적합한 도구가 됐어요. 실시간적으로 4K 상태로 이렇게 4K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재생하면서 컬러 커렉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를 지원하냐면 마스킹을 지원하죠. 그래서 마스킹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하늘이 있어요. 초반에 이렇게 이미지 오면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 부분만 파랗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루마감만 빼가지고 아니면 마스킹 같은 거 파랗게 만들고 싶은데 여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만 저희가 만약에 컬러 그레이딩을 해요. 지금 VR 리프레셔션으로 해서 마스킹이 되어져 있는 건데 제가 컬러 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빈치를 가지고 컬러 그레이딩을 하면 이 상태로 컬러 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한 부분 마스킹을 따면 나중에 그 VR 영상을 보시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잘려서 보여요. 왜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붙어 있는 거거든요. 자, VR을 보시면은 그 영상들이 여기하고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컬러 그레이딩이 되고 여기는 컬러 그레이딩이 안 돼가지고 여기가 딱 잘려 보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디만 여기만 컬러 그레이딩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마스킹 기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를 컬러 그레이딩 하고 싶잖아요. 그럼 요렇게 얘를 가운데 놓고 요렇게 마스킹해서 컬러 그레이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기능 자체를 이제는 그 프리미어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얘네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펜으로 이렇게 불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노출이 높으니까 마스킹 하게 되고, 아이고, 리프레이밍이 들어온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루미트리, 자, 루미트리 프리셋, 예를 들어서 고프로, 자, 컬러 커렉션 프리셋에서 시네매틱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프리셋을 집어넣게 되고, 자, 여기에서 제가 고프로라고 칠게요. 고프로, 디스토션 말고, 자, 적당히, 자, 드래그 해서 컬러 그레이딩이 되면은 여기 쪽에만 컬러 그레이딩이 될수록 이렇게 마스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프리미어 자체가 VR을 위한 스티칭이라든가 그런 뭐 기본적인 작업들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라 VR을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오토파노하고 프리미어만 프리미어에 있는 VR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 있는 영상을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의 일단 VR 기능을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오토파노에 제가 VR 기능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파노. 오토파노는 전 시간에 일부에서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오토파노. 자, 기능이 있죠? 아까 컬러까지 했었는데, 자, 다시 스티치. 화면이 왜 안 뜨나? 자, 리셋 하겠습니다, 뷰를. 자, 오토파노. 오토파노 같은 경우는 VR 비디오를 위한 전문 툴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편집 기능, 그가 프리미어는 편집 기능 지원하고 오토파노는 스티칭 기능을 지원하는데 이 스티칭에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싱크로 기능이 있고요. 싱크로라는 건 싱크를 여러 개의 고프로 카메라 나온 싱크를 맞출 수 있는 싱크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스티치 6개의 카메라를 이렇게 원으로 묶어줍니다. 스티치 기능이 있고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있어요. 스테빌라이저 기능 뭐냐면은 막 고프로 카메라가 폰으로 들고 촬영을 하면 막 흔들려요. 그리고 흔들리는 거 보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스테빌라이저 기능이고요. 컬러 기능은 아까 전처럼 6개의 카메라들이 밝기 값이 다 틀려요. 밝기 값을 맞춰주는 기능, 그리고 6개의 카메라에 맞는 영역을 그거를 이렇게 블렌드라 그러는데 그 스티치 영역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블렌드 기능, 이렇게 핵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편집 기능이 여기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편집 기능 없고 이미지가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디서부터 인아웃 지점을 인하고 아웃 지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일을 사용하겠다 한 샷 정도 그런 기능들만 이렇게 그런 기능들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아까 전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얘는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근데 이렇게 똑같이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요. 카라 VR 같은 경우도 스티칭 기능이 있어요. 자, 카라 VR 같은 경우도 스티치 기능이 있고 컬러를 맞춰주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얘는 여기 보면 스티처라는 노드가 있는데 이 스티처라는 노드가 어떤 거냐면 여기 오토파노 2.6에는 이 스티처를 흉내내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오토파노가 3.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최근에 3.0으로 업그레이드 됐고 아직 일반 유저들한테는 다운로드가 공식적으로 다운로드가 걸려있지 않을 텐데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판이 될 거예요. 여름이 되면 시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0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 뭐 왑이라는 기능이 있죠. 왑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왑이라는 기능은 고프로의 옴니라는 리그만 여기선 지원해요. 여기선 지원하고 이 왑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그 카라 VR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와핑 기능을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스티칭이 됐을 때 약간 어긋나는 영역들을 얘가 스스로 계산해서 이런 것들을 마핑시켜서 맞춰줘요. 그 기능이 바로 카라VR의 스티처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 때문에 실제 이렇게 카라VR로 영상을 만드시면은 훨씬 더 깔끔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블렌더는 무슨 기능이냐면 합성을 해요. 합성을 하는데 그 오토파노 비디오에서의 그, 마스크, 여기서 마스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없죠. 자, 마스크 기능을 공부하려면은 오토파노 비디오에 약간 좀 깊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 기능은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소입을 한번 해볼게요. 매치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들 중에서 똑같은 지점들을 얘가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매치예요. 매치. 자, 그러면 매치가 되고, 실제 매치된 게 여기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예요. 클로즈 펜. 자, 그래서 매치가 됐고요. 자, 포맷을 좀 작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치가 된 걸 기반으로 해서 솔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1번이 안 됐다고 나오네요. 자, 전체적으로 로테이트를 약간 바꿔보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치를 해서 만들어 놨고요. 이 카메라가, 자, 요게 얘도 있네요. 얘인 것 같은데? 카메라 1번. 자, 잠시만요. 카메라 1번이 XYZ로 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Y축으로 90도 올려놓을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C 스티처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와핑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닫혀라.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 화면을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티칭 라인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세요? 자, 그래서 카라 스티처 노드를 연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비포예요. 비포에서 스티칭이 된 거 애프터. 비포, 비포, 이런 식으로 스티칭 라인이 안 맞아서 고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비포, 애프터. 요 기능이 카라에서는 모든 이미지에 다 적용이 돼요. 모든 카메라에.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를 오토파노보다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토파노도 이 기능이 들어오긴 했지만 옴니디귿에 지원이 되죠. 그래서 그런 오토파노가 기능적으로 아직은 부족한 게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카메라들이 있어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가 있어요.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가 있는데 2번 카메라하고 4번 카메라하고 똑같이 이 여자 모델이 있다고 칠게요. 이 여자 모델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여자 모델을 여기서 한번 따로 메인 카메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고스트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지점은 어떤 영향을 쓸지 마스킹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보면은 스플릿 앤 조인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고요. 2번 그리고 4번
카메라 중에서 원하는 영역을 제가 잡아요. 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고스트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2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저는 2번 카메라의 이쪽 부분을 쓰겠다. 그러면은 4번 카메라에서 알파 값을 없애는 겁니다. 4번 카메라 알파 값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4번하고 노토 그리고 요만큼을 사용하지 않겠다. 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검은색 쉐입. 자, 그러면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려고 디테일한 작업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메인 이미지로 보게 되면은 아직은 동작하지 않는 건데 요 합성 작업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블렌더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요 합성 작업이 블렌더로 하게 되면은 여기 고스트 현상이 일어났던 게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깔끔하게 이번에는 여기만 사용하게 된 건데 이전에 지금 노트북이기 때문에 프로세서 때문에 아는 건 이전에 컬러 매칭을 했으면 여기 부분이 안 보이겠죠. 그죠? 때로는 여기에서 뭐 패더를 해도 되긴 하지만 패드했으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겠죠? 보세요. 비포 디테일 있게 봐야 돼요. 고스트 현상이 있는 거를 마스크 써서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가 러프하게 뚝뚝뚝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성 작업을 도와주는 게 바로 블렌더예요. 자, 트래커. 트래커는 뭐냐면요. VR에서 합성을 할 때 매치 무빙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테빌라이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트래커입니다. 오토파노를 통해서 저희가 스테빌라이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 스테빌라이저가 됩니다. 막 흔들리는 영상이 스테빌라이저가 되는 거예요. 대신 무엇을 할 수 없냐면은 흔들리는 거 딱 이렇게 고정해서 고정시켜 줄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자동으로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가 예를 들어 좌우로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딱 고정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누쿠 같은 경우는 X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Y축으로 움직이는 스테빌라이저를 잡아주고 Z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50%만 잡아줘. 그런 식으로 스테빌라이저가 돼요. 그리고 이 스테빌라이저뿐만 아니라 트래킹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트래킹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이 막 따라서 움직이면은 여기 창문의 영역을 그대로 스테빌라이저 해가지고 여기에 다른 영상을 심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이 영역을 노트스코핑을 통해서 컬러 그레이딩을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성 작업에 유용한 게 바로 트래커고요.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을 통해서 아까 전처럼 이렇게 2D로 왔다가 3D로 왔다가 삼각대 같은 거를 지운다거나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입체 스테레오스코픽 VR 작업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임포트 기능을 통해서 오토파노 비디오의 프로젝트. 쉽게 얘기해서 오토파노 비디오의 스티칭 기능이 굉장히 좋아서 난 오토파노 비디오의 스티칭 기능을 활용하겠다 그러면은 오토파노 비디오에서 스티칭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걸 프로젝트로 저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오토파노 비디오의 프로젝트 파일을 카라로 가져온 다음에 실제 합성 작업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파노하고 카라 VR 같은 경우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오토파노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편리하고 사용하기 속도가 빠른 것 이상으로 높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게 오토파노 비디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라 같은 경우는 그 오토파노 비디오보다 더 높은 퀄리티를 원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오토파노 비디오의 연장선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과거에서부터 합성 툴이기 때문에 3D 툴이라든가 3D 이렇게 마야나 맥스 같은 툴하고 연동하기 쉽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카라 VR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오픈 클래스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그 VR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하고 카라 VR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없을까봐 스테이트 오브 VR의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을 저희가 설명하거든요.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을 이렇게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 가시면요. 실제 누크하고 애프터 이펙트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돼요. 애프터 이펙트로 포스트 프로덕션 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컬러하고 필터 과정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마스크하고 페인트 같은 거 써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설명한 거고 누크의 카라 트랜스폼을 활용하면은 이 랜농 그 위도하고 경도의 세계전도 이미지를 다음 같은 이미지로 변형이 가능해요.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카라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리니어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전도 이미지를 어떻게 이렇게 평면 이미지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합성 작업을 하고 다시 렉트리니어 투 랜덤으로 세계전도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 페인트 플로 같은 경우는 삼각대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이미지를 렉트리니어로 바꾼 다음에 삼각대 지우고 다시 그거를 랜덤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이에요.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스테빌라이저가 바로 트래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스테빌라이저 워크플로우는 얘는 쉽게 설명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그 랜덤 이미지를 렉트리니어로 바꾼 다음에 카메라 트래킹을 해요. 그럼 카메라의 움직임의 방향 있잖아요. 그럼 그 카메라가 움직였을 때 그 카메라 움직임의 역방향을 만들어서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을 하면은 얘가 바로 스테빌라이저가 됩니다. 여기서 스테빌라이저 같은 거. 그래서 그 3D로 구가 움직이는 거 스테빌라이저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카메라 트래커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누크 그 이렇게 과정을 차츰차츰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스테빌라이저하고 카메라 트래킹 과정도 이렇게 여기 안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 오픈 클래스 워크숍도 한 번에 이렇게 맞춰서 한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2부, 3부, 4부 계속 진행하면서 스테빌라이저라든가 카라VR에서 업체, 그러니까 카라VR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유명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 카라VR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명 계속 이렇게 오픈 클래스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서 그분들에게 아직 승낙을 안 맡았지만 해드릴 예정이어서 계속 이거를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컴포지팅 하는 과정도 있고, 그 컴포지팅 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것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없을지, 시간 배분을 약간 잘못했는데, 1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해드리고, 이번 오픈 클래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2주나 3주 뒤에 다시 오픈 클래스를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VR이나 아니면 누크의 뭐 카메라 트래킹 같은 걸로 주제를 잡아서 그때 할 건데요. 그때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끝나기 한 10분, 20분 정도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불러와서 싱크를 누크해서 적용 방법이 궁금해요가, 그러니까 어디서 싱크를 맞춘 다음에 이걸 누크해서 불러오시는 게 궁금하신 거세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 오늘 했던, 프리미어에서? 네네네. 그, 프리미어에서 만약에 싱크를 맞추셨으면요. 그 누크 스튜디오 버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싱크 맞춘 다음에 그냥 이거 잡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편집해서 자르시는 게 가장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XML이나 AAF 같은 형태로 이렇게 라운드 트리핑을 하게 되시면요. 어떠한 문제점이 그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닌데 오류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미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딜리트. 자, 그러면은, 자, 프로라이즈라는 툴을 하나 열어서요. 이 툴에서 제가 한번 싱크 한번 맞춰. 오프로 이미지가 만약에 6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첫 번째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그리고 네 번째 이미지,
그리고 5번째 이미지, 6번째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요. 싱크로나이즈 버튼이 있어요. 이걸 딱 맞추면 자동으로 이제 싱크가 맞춰질 거예요. 클릭하면 싱크가 쭉 맞춰졌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X 이렇게 보내실 수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를 한 다음에 제가 익스포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ML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익스포트. 자, 그러면 여기 XML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데스크탑에 제가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아이고야. 그러면 이렇게 프리미어에서 임포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XML 하면은 시퀀스 임포트가 됐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프리미어에서 싱크했던 거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보면요. 아이고. 자, 요만큼씩 지금 싱크가 차이 나는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졌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프리미어에서 완벽하게 좀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그냥 원하는 영역, 어차피 여기서 박수 소리가 있다면은 얘를 그냥 편집하시는 거예요. 편집해서 일일이 만약에 좀 이렇게 완벽한 워크플로우를 위해서 이걸 누크 스튜디오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누크 스튜디오를 열어볼게요. 제가 누크 스튜디오. 그리고 엑셀 파일을 스튜디오에서 가져올 수 있어. 그렇겠죠. 자, 프리미어. 자, 이게 좀 열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누크 스튜디오 가져왔고, 누크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똑같이 XML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XML 홈 데스크탑 XML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자 볼게요. 싱크가 다 맞죠? 그죠? 이렇게 싱크 맞는 거 보이세요? 아까 전처럼 이렇게 여기가 싱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싱크가 맞아져 있어요. 이 파일이 있고,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 컴포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때, 자, 6개의 파일을 동시에 가지고, 저희가 한번 크리에이트 컴포 한번 눌러볼까요? 자, 크리에이트 컴포. 자, 그리고 홈, 데스크탑에 제가 루트 컴포 파일에서 얘네들을 하나의 싱글 컴포에 다 연결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드 그래프로 가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타임 클립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여기 다 있죠. 요게 바로 쉽게 얘기해서 체크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얘는 스타트가 0프레임부터 시작인데 얘는 스타트로 5프레임부터 시작하게 만들고 얘는 7프레임부터 시작하게 만들죠. 싱크가 맞은 상태로 6개의 파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일이 있는 거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타임 클립이에요. 이 노드예요. 스타트 앳. 그런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해요? 카메라 솔버 하면은 싱크가 맞은 상태인 거예요. 싱크가 맞은 상태고 그리고 이 파일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서 이제 매칭을 하겠죠. 자, 프로세스 셋업 그리고 2K 사이즈로 할게요. 랜덤 그리고 매치 누르면은 매칭 주르르 되겠죠? 그리고 솔브 누르시면은 솔빙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전처럼 지금 여기 하나가 지금 mp4 파일이 뭐가 하나 안 들어와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하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업할 때는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처럼 이렇게 XML 파일로 누크 스튜디오를 통해서 가져오신 다음에 싱크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 보여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이 소프트 비즈님이 말씀하신 모바일용 VR 영상을 만들면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통 가장 최적화되는 아웃풋 설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비트레이트 값이라는 게 일단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정해진 게 있지는 않을 텐데
일단 마스터링 파일을 만들 때는 얘를 스테레오라 그러더라도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일단 화질 좋은 레퍼런스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걸 미리 하나 만들어 놓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MOV, 프로레스 MOV 파일로 하나 이렇게 완벽하게 마스터링 된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모바일용으로 쓰든, 아니면 뭐 유튜브용으로 올리든, 아니면 뭐 기어 VR인 거 오큘러스 어디에 올리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몇 가지 이렇게 비트레이트 테스트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용량 크고, 그니까 저희 화질이 좀 좋게 잘 고생하셔서 만든 게 화질 좋게 나오면 좋으니까 용량 크게 만들면 되는데, 용량이 큰 게 무조건 또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용 VR 영상이라는 게 아무래도 기어 VR에 사용되는 그 영상을 만들 때 비트레이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분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혹시 지금 제 답변이 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제가 다음 오픈 클래스를 할 때 그 질문하시는 거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고 2부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한 2주나 3주 정도 다시 또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VR에 대한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뵈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희 이렇게 다른 게시판 통해서 이렇게 공지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이렇게 1시간 30분 동안 저희 이렇게 수업하시는 거, 오픈 클래스 준비하시는 거, 수업에 실제 카라 VR 하기 전에 이런 수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계실 때. 그래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이렇게 수업하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